네, 정경팔의 마켓 프리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역시 외환 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뉴욕 증시 마감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주간 기준으로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지난주 내내 있었던 아주 급격했던 변동성은 좀 줄이면서 금요일장은 마쳤습니다. 일단 시장 마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금과 대출금리를 25bp씩 인상했고요. 이달 10일에는 지준율을 50bp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준율을 50bp 추가로 인상함으로써 한 달 사이에 긴축 조치를 3번이나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긴축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재료였고요. 시장 예상했던 금리 인상보다는 약한 조치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는 초반 하락세를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구제 계획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된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코엔 아일랜드 총리가 유럽연합과 IMF 전문가 팀과의 구제금융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우려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벤 버네키 미 연준 의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주최 행사에서 미 연준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시장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네키 의장의 발언은 미 연준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22포인트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3포인트씩 상승하면서 3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세 가지 재료들이 골고루 좀 시장에 영향을 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내내 시장 흐름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3가지겠죠. 중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아일랜드 재정위기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연준이 내놓았던 양적 완화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또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국 긴축 우려, 19일에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일단 지난주 내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긴축안은 그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이죠. 지준율을 또다시 인상했어요. 그 배경을 좀 짚어보죠. 네. 시장으로 하여금 중국의 추가 긴축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게 된 것은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4%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준은요, 이 자체는 2008년 초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정부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물가 상승률은 1.6%에 불과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긴장했던 이유는요, 소비자 물가 구성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 가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88년도죠. 소비자 물가가 18.8% 급증했을 때 바로 다음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던 경험을 중국 정부는 가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연속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과연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서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200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과도한 유동성과 생산품의 부족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를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고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금리 인상보다는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제거할 수 있는 지준율 인상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준율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겠다라는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제적인 효과를 줄 것이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른데 그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떤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중국 내부의 일부에서는요,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7%로 전망하면서 내년 초까지 2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데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머니 유입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보다는 지급 준비율을 좀 더 높여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고요.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수입 인플레를 조절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도 미 양적 완화로 인해 발생되는 한머니 유입을 또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외환 포지션 관리나 공개 시장 조작 등의 정책 등을 병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G20 이후에 중국은 달러 위안 기준 환율을 지난주 초반에는 3일 연속으로 올려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후반 이틀간은 다시 주 초반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중국이 외부 압력보다는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위안화 절상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른 종류의 긴축 정책들은 상품 시장과 상품 통화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위안화 절상의 경우는 중국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품 시장과 상품 통화의 수요를 유지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국내 환율의 하락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중국의 긴축 우려 외에도 시장을 크게 좀 뒤흔들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일랜드에서 비롯된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도 뭐 일단락 돼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면 뭐 유로존 재무장관들 아일랜드 구제금융에 1,000억 유로 미만 정도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아일랜드 내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을 일단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은행권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국가 재정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은 아일랜드 은행의 지급 보증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문제가 꼭 국가 재정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일랜드 은행권은 부동산 대출과 주택시장의 붕괴로 위기가 시작이 됐고요. 현재 다른 시중은행들이 아일랜드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의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일랜드 은행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아일랜드의 재정 적자는 GDP의 32%에 이를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 연합이 공고하는 제한선인 3%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고요. 또한 16개 유로존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네. 동시에 유로존 정상들과는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다소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주변국들이 오히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고 일관성 있게 촉구해왔습니다. 주변국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했던 이유는 아일랜드 사태가 주변국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고요. 네. 아일랜드 정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금의 필요성,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에 국가의 주권이 훼손되고 또 높은 강도의 긴축을 요구받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도 구제금융이 아닌 외부 지원 성격의 대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IMF 전문가팀과 아일랜드 정부 사이에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는요. 아일랜드가 지원을 받는 대신에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법인세율을 인상하라는 조건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일랜드는 12.5%라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들이 불만을 토로해 왔고요. 또 아일랜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 법인세는
협상 불가능 영역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기까지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뭐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는 쪽으로 가닥은 잡혀 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일랜드의 사태는 일단은 좀 진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앞서서도 여타 국가들에서 아일랜드 구제금융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왔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였는데요. 이번에 아일랜드 사태만 좀 진정이 된다면 여타 다른 국가들에서는 좀 걱정을 접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아일랜드 외에 포르투갈의 재정 우려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포르투갈은 유로존에서 4번째로 큰 나라고요. 경상수지 적자는 유로존 가운데 최악의 수준입니다. 유로존의 16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평균 1%인데요. 이에 비해서 포르투갈은 12.3%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정부 채무는 GDP 대비 82%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130%나 아일랜드의 100%보다는 낮지만 기업과 민간 부문의 채무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250%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유럽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포르투갈 다음으로는 또 스페인을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이슈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양적 완화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시장이 실제로 양적 완화 정책 내놓은 이후에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던져줬습니다. 따라서 뭐 일찍 거둬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 주말에 뭐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양적 완화책이라기보다는 국채 매입이라고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역시 관심일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물가 지수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적 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한 바가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은 미 연준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은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 가운데서 물가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소매 판매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간 고용 지표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반등 가능성에 베팅을 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매우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에 제조업 지수와 주간 고용 지표가 연이어 호조를 보였을 때 유로화나 호주 달러가 달러화에 대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아일랜드 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재료가 시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달러화가 결국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양적 완화 축소를 기대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케이스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비록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옹호했지만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양적 완화 규모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 연준의 의지가 일단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달러화가 궁극적으로는 약세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의 확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켓 프리즘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외환 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